액세스를 또 실행해 놓으신대요. 오늘은 그 일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요. 출제 유형 공상 문제이신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여러분들 책에도 좀 적혀 있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등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액세스 파일의 테이블로 가져오는 유형. 일단은 책에서 여러분들 보통 시험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엑셀 파일을 갖고 오는 게 제일 많아요. 갖고 와서 엑셀 파일 안에 있는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기도 하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테이블을 만드는 건지,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건지, 혹은 연결 테이블을 생성하는 건지. 새 테이블 만드는 거하고 연결 테이블로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새롭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보고. 근데 엑셀 파일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액세스로 가져오는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나는 큐처럼 풀어보시고요. 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기존 테이블 추가한 작업 두 개밖에 없어요. 텍스트 파일은. 다른 액세스 안에 특정 객체를 가져와서 복사 임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1급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만 잘 보시면 되고요. 메뉴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 아이콘 누르면요. 파일에서라는 메뉴에 가면 엑셀 메뉴가 있죠? 엑셀 메뉴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지금 책 보면 한번 해보면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이 있죠? 이거 누르면 메뉴 중에서 파일에서 파일이 있어요. 엑셀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텍스트 파일은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뜨는데요. 1단계입니다. 찾아보기. 참조로 액세스는 외부 데이터가 DB 안에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엑셀은 O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액세스는 DB 폴더 가야 됩니다. 우리는 DB는 아니고 C로 가셔가지고 우리 소스 1급 가셔가지고요. 액세스 들어가서 작업 파일 좀 많이 들어갑니다. 1장 출제 유형 03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직급별 호봉 있죠. 선택해서 열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파일을 우리가 여는 방법 해봤고요. 찾아보기 누르면 되죠. 근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죠. 새 탭을 만드는 작업, 추가 작업, 연결 작업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새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생성하셔야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맞고 그대로 확인. 그리고 필드는 여러분들 필드 새 테이블은 이 엑셀에서 위에 제목형을 필드명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 열머리글이라죠 위에 거를. 첫행 열머리글 있음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체크가 돼 있지만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한다면 해제한다면 야가 레코드 1번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필드명을 쓰기 위해서는요, 첫행 열머리글 있음을 체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기본으로 뭘로도 보통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본 키는 없음, 다음 눌리면 기본 키는 정보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바꾸는 창이 먼저 뜹니다. 이것은 갖고 올 때 필드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인덱스 설정도 가능하고, 형식도 바꿀 수가 있고, 특정 필드를 안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이 말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3단계는 기본키 설정 여부인데 책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는 없다.
세 번째가 하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테이블 가져올 때 새 테이블 이름을 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고칠 필요가 없죠. 직급별 호봉이라 되어 있죠. 그대로 맞지. 그 다음에 이것은 시험에서는 앞 단계, 가족의 단계를 저장하겠느냐 뜨면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이제 앞 단계, 이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앞 단계를 안 걸치고 막 바로 갖고 오는 과정이거든요. 시험에서는 체크하면 안 되고 그대로 놔둬놓고 닫기. 그럼 직급별 호봉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5개의 레코드를 갖고. 그 엑셀 파일 안에는 5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액세스로 갖고 와서 만들었죠. 이러면 잘 됩니다. 순서만 하시면 쉽죠? 설명은 또 책에 뒤에 아주 쭉 되어 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27페이지. 두 번째 건만. 이 파일은 닫고. 두 번째는 완전 정복 공일.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요번에는, 신간도서라고 돼 있죠? 신간도서 엑셀 파일을 갖고 와서 또 신간도서 테이블을 생성할 겁니다. 만들까요? 또 똑같이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찾아보기. 한번 열었던 경우는 열리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신간도서를 선택해서 열기. 그리고 요번에도 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새 테이블 만들 때는 항상 첫 행에 열머리글 있음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에도 첫 번째는 열머리글이 돼 있잖아요. 다음 림덱은. 요번에는 정보를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도서 코드의 데이터 형식은 정수로 설정하셔야 돼 있죠. 이제 도서 코드는 잘 돼 있고 데이터 형식을 실수 말고 정수로 바꿔라 그 말이죠.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다음 기본키 설정은 요번에는 도서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을 하게 돼 있죠. 기본키 선택 도서 코드 인식돼 있네.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새 테이블 이름은 신간도서 맞거든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맞지? 가족이 단계 저장은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그럼 신간도서를 열어볼까요? 이것도 5개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방법 같습니다. 우리 책은 워밍업이기 때문에 방법 맞춰 순서만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이 끝났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제 문제 2번에서 나오는 포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책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로 적을 건 없고 포인트만 잡았어요. 자, 문제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입력 및 수정 기능 도현인데요. 폼에 관련된 폼 완성 문제가 세모나 그래서 3점씩에서 9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랜덤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여하는 첫 번째 나오는 1번. 2번은 랜덤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 기능인데요. 조건부 서식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메인 함수 책은 없어요. 책 없으니까 놔두고 나중에 기출을 한두 개만 풀어볼 거고요. 책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순서로 따지면 이제 폼 완성 문제가 먼저 나와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이건 들어가 있거든요. 도메인 함수는 빠져 있고 조건부 서식 끝나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컨트롤죠. 이것은 없고 컨트롤에 포함안에도 컨트롤에 대한 개념을 난 설명드릴 거예요. 컨트롤의 원본, 이 컨트롤은 주로 그 텍스트 상자를 콤보로 바꿔서 콤보 상자 안에 목록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컨트롤의 원본 목록 만들기.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이폼을 만드는 하이폼 연결하는 거지. 폼 안에 폼이 하이폼이. 그래서 하이폼을 생성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책에서 하이폼 연결하기로 돼 있어요. 요까지가 책 내용은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메이크로인데 나중에 3번은 따로 제가 책 안 할 거거든요. 프리덤을 드릴 건데 하이폼 만들기, 폼 안에 폼은 하이폼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명령 버튼을 생성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도 실행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다 이제 인기가 없고요. 이 두 개 인기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요거는 뭐 예전에 한 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기출을 몇 개 있는 문제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책에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책에 들어가 있고, 요것은 책에 지금, 없거든요. 아, 이벤트 VBA 할 때 한 개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별 필요가 없다. 저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VBA가 나오거든요. VBA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코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장했다. 명령 버튼 연결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이건 책 내용은 조금 되도록 책 내용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개인적 생각이 좀 너무 문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비싼 돈 내고 하고 났는데 제가 책대로 할 수는 없죠. 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프린트물로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 개를 할 건데요. 자, 우선 책에서 32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자, 폼 개체는 화면 설계용인데 입력폼과 조회법 이런 거 만드는 게 폼 개체입니다. 요거에 대한 우리가 주로 뭘 할 거냐면 컨트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폼 안에는 이제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컨트롤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컨트롤만 좀 알아보시고, 그것은 컨트롤 이제 본 구역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완전 이건 닫고요. 이건 아닙니다. 닫고 30페이지 소스는 이제 2장 가야 되거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상위로 이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2장 출제 유형 01로 들어가서 출제 유형 01 문제입니다. 저 그리고 이제 요 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 밑에 요 객체를 열어서 작업할 거예요. 근데 폼은 이제 작업할 때 두 가지.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설정 작업할 때 이 작업이 뭐냐면 이제 문제 설정 작업이에요. 설정 작업할 때는 항상 모든 객체가 디자인 보기에서 하고요. 확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폼 보기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디자인 보면은 방금 여기 우리 작업할 사원별 평가 입력 폼 안에서 클릭 디자인 보기 가면 되고요. 작업을 다 하고 확인할 때는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 보기 그룹에 이게 폼 보기거든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까지 눌려도 되고 혹은 요 폼 이름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홈 보기 이거 눌려도 똑같아. 우클릭에도 있고 저 위에 아이콘 눌려도 되고 어떤 게도 관계없습니다. 폼 보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작업하면 이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폼 보기 하면 있고 다시 디자인 보기는 보기 그룹에 작은 한살표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면 돼. 제가 폼 보기로 바꿉니다. 이거 누르면 되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갑니다. 이거 눌리면 안 되고요. 이거 눌려가지고 디자인. 혹은 요 폼 이름 안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 이제 폼부터는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역.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역이 세 개 나오죠. 제일 처음에 위에 있는 폼 머리걸 구역, 본문 구역, 폼 바닥걸 구역이 있어요. 근데 구역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에 세 가지만 있다고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구역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시험에 실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숨겨놨어요. 그럼 여기에 아무 구역 회색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숨겨놓은 구역이 두 개 돼 있어요.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조금 머리글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본문, 본문 밑에 원래 페이지 바닥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본 바닥글이에요. 구역으로 따지면 다섯 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실기에서는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 왜 출제하지 않느냐? 쓸 데가 없어요. 출력할 때는 쓰는데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 우리 머리글과 바닥글 의미는 알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폼은 인쇄용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역이 전혀 쓸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출제할 이유가 없죠. 설계하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다시 숨겨놓은 거예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클릭. 그래서 구역은 총 다섯 가지 구역으로 있고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구역은 포움 머리글과 본문, 포움 바닥글 있거든요. 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움 머리글은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현재 포움 머리글 이 구역이거든요. 요게 포움에 대한 제목을 만드는 거. 거기 좀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본문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된 부분이거든요. 그 보시면 본문 구역에 여기 다 필드 이름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필드 이름이 찍히지만은 연결 안 된 것을 우리는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바운드라는 것은 연결한 뜻이고 언바운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언바운드니까. 필드를 연결 안 해놨으면 언바운드라고 뜹니다. 이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본문은 레코더가 출력되는 부분.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은 여러분들 집계 함수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집계는 주로 나오는 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합계, 개수, 평균.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대 최소도 있거든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직계함수는 폼 바닥글에 주로 출력을 하고. 자, 요 세 가지. 그래서 요서 여러분 세 문제 낸다는 소리는 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알겠습니까? 세 문항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뭐 너무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 자, 그래도 여러분들 나오는 내용들이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건 알고 가자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본문이나 어디나 이상한 이 네모 개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컨트롤러거든요. 그 성격이 있어요. 참조로 여러분들 폼 머리글에 들어가 있는 이런 평가년도 4번 이름 이런 것들은 무슨 컨트롤이에요, 그죠? 같은 평가년도를 비교해요. 폼 머리글의 평가년도하고 본문의 평가년도는 요 글자는 같지만은 완전 다른 컨트롤. 자, 예를 들어서 평가형도 위에 홈 머리글을 선택하고요. 이제 속성 시트 창을 띄어서 할 건데요. 요거 읽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요 창은 닫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해상도 때문에 닫고 읽고 할 테니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해상도가 넓잖아요.
엄청 해상도를 낮췄거든요. 그 이유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낮춘 거야. 해상도를 제가 잠시 올려볼까요? 낮춘 이유가 있어요. 올리면 제가 설명하기 편하긴 편한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보는데 잘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성 창을 일단은 선택하고 열고요. 닫지 마세요. 자, 우선 이 평가 연도를 선택하고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액세스를 할 때 뭘 자꾸 헷갈리고 막 그러냐면 요 위에 컨트롤 요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선택했던 이 컨트롤은 여기 적혀 있어요. 레이블. 그럼 레이블이 뭐냐부터 아셔야 되죠. 컨트롤에 대한 어떤 시험에 나오는 종류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설명드리면 사용하는 성격. 지금 보고 있는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 레이블 컨트롤이 있거든요. 이 레이블은 이런 표현한 뜻이죠. 주로 용도가 뭐냐? 폼하고 보호소가 공통사항입니다. 레이블 컨트롤은 이런 표현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생성. 즉 쉽게 말하면 제목이 제목, 글자 제목, 글자를 칠 때 제목이라는 거 쉽게 하면 글자는 글자. 타이틀 만들 때 쓰더라 이거죠. 이 안은 바운드가 불가능합니다. 바운드라는 뜻은 뭐냐면 바운드가 뭡니까 할 수 있는 바운드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럼 뭘 연결한다는 소리입니까? 아 필드, 원본 필드. 필드, 즉 우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는 없다. 단지 이런 표로 쓸 뿐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바운드가 불가능한 컨트롤. 그렇게 보이죠. 원본 필드와 연결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약간의 단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 같은 평가연도지만은 요 밑에 본문 밑에 평가연도랑 클릭해 볼까요?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평가연도 위에 거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항상 모드 탭에서 설정을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캡션이라는 게 레이블은 속성이 있어요. 캡션이 이름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캡션 이름표. 쉽게 말하면 이름표 글자를 평가를 쳤으니까 그냥 글자가 찍힌 거고 바로 밑에 본문 밑에 평가원들을 선택해 볼까요? 얘는 위에 선택 유형의 태그상으로 되어 있죠.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요 밑에 컨트롤 원본이라는 요 속성에 보면 평가 연도라고 찍혀 있어요. 얘는 필드 이름이에요. 필드 이름. 그럼 결과적으로 태그 상자는 많은 컨트롤이냐면 얘는 여러분들 원본 필드를 연결할 목적이 제일 많고요. 저 바운드가 가능하다 이거죠. 바운드가 가능하다. 원본 필드 연결이 가능하고요. 주로 텍스트 상자를 아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바운드 컨트롤로 나오면 언바운드 컨트롤은 바운드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안 시켰다는 소리고요. 언바운드 컨트롤은 연결만 안 된 겁니다. 즉 원본 필드를 연결을 하지 않은 컨트롤, 않은 상태라 그 연결만 시키면 그 부분의 필드 이름이 찍힙니다. 근데 언바운드 컨트롤로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본 필드 얘기를 안 하고 용도가 있어요. 언바운드 컨트롤의 용도가 뭐냐? 우리가 어떤 수식이나 수식을 사용할 때도 쓰고요. 함수식으로 작성할 때도 주로 태그 상자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근데 바운드 시켜놓으면 안 되겠죠. 왜? 원본 필드 데이터가 찍힐 거니까. 연결은 안 시켜. 언바운드 상태에서 함수식을 작성할 때 주로 많이 활용됩니다. 계산식이랄까요, 수식을? 계산식 또는 이렇게 부분을 계산식 또는 함수식 작성할 때 사용. 언바운드. 그래서 즉 연결된 텍스트 상자는 원본 필드 연결할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자, 이게 태그 상자고요.
옆에 여러분들 4번이라고 또 있는데, 요 화살표가 있죠? 거기 바로 이 콤보 상자라거든요. 콤보 상자는 당연히 컨트롤 콤보 연결할 수 있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콤보 상자는 바운드가 가능하고요. 주로 목록을 표시할 때 쓰이죠. 탭 상자는 막바로 데이터가 보이지만은 콤보 상자는 하샤표 눌리면 목록을 표시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샤표 눌리면. 그럴 때 쓰는 게 콤보 상자. 네 번째. 여러분들 회색 같은 네모 버튼이 있어요. 이런 조회. 이런 네모 버튼, 회색 색깔 조회. 이 버튼은 무슨 컨트롤이냐? 여러분들 명령 단추거든요. 그러면 회색 명령 단추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명령 단추는 목적이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때 쓰는 컨트롤입니다. 이 단추를 눌렸을 때 특정 이벤트가 실행되는 것이죠.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단추라고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하이퍼 마이 보고서는 지금 우리 여기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는 여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요. 우리 방금 설명했던 거 가가에 올리면 야가 태그상 레이블로 만들고요. 기억 리언 있죠? 요 컨트롤도 아셔야 돼요. 기억 리언은 태그 상자. 태그 상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는 단추인데 올리면 단추라고 나올 거예요. 야는 여러분 살짝 올리면 단추라고 나오죠. 야는 명령 단추. 한 개만 더. 자세히 버튼. 여러분들이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버튼 올릴까요? 이 옵션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을 살짝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하이 보고서를 만들 때 쓰는 컨트롤입니다. 요 딱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1급에서는 컨트롤을 직접 생성하고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알아야 될 컨트롤은 절대 태그 성질. 그 다음 레이블, 명령 단추. 그 다음에 하이 보고서 아이콘. 딱 네 개만 눈도장 찍으면 돼. 야는 올리면 또 이름도 나오거든요. 야는 태그 성질. 가가는 레이블 만드는 컨트롤. 그 다음에 네모 같은 버튼 명령 단추. 옵션 옆에 있는 것은 타이퍼 많이 보고서 만들 때 쓰는 컨트롤. 딱 네 가지. 나머지는 쓸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실무에서 쓸 일이 있지만, 요즘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는 아까 잠시 하이폼만 보여드렸는데요.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드는 아이. 요것은, 요 컨트롤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이 보고서 만드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하이폼을 생성 시 사용하는 아이콘이다. 하이폼 저희가 배웠지만, 하이폼은 폼 안에 있는 폼. 이 하이폼. 서브컴이라고 하죠. 그거 만들 때 쓰는 게 요 컨트롤.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면 1번부터. 그럼 이제 문제 보면 우리 출제 유형 보기를 열었잖아요. 그것은 전반적 설명 또 드릴까요? 1번 문항은 뭐냐? 레코드 원본 설정인데, 설정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레코드 원본이 뭔지 아셔야죠. 레코드 원본은 여러분 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개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테이블하고 쿼리 직접 SQL 구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SQL은 필기할 때 여러분들 필기를 하고 있다면 SQL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DB에서 나온 SQL 구문 이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폼이나 나중에 별 보고서는요. 이 개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보고서 개체의 데이터를 표시하려는 즉 레코드죠. 레코드를 출력하려면 단 레코드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본을 설정해요.
시험에서는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1번 문제는 설정해라 문제거든요. 레코드 원본은 어디서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선택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폼 전체 속성 창에서 작업한다는 거죠. 설정 작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띄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성창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회색 부분이죠, 회색. 회색. 속성창이, 어, 띄어진 상태에서는요, 회색을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상색을 잘 봐야 돼. 이 부분. 자, 뭘로 바뀝니까? 폼. 이게 폼 전체 속성. 이하를 봐야 된다. 이하를 처음 공부할 때. 이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폼 전체 속성창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에 레코드 원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탭에서 다 항상 하기로 했습니다. 레코드 원본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럼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 출제하는 분들이 미리 바운시켜 놓고 야를 지운 거예요. 어,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원본을 싹 지워버리고 야를 지운다 해가지고 야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폼 보기로 다시 바꿔볼까요? 이 바운드는 돼 있는데 여러분들 네임이 나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네임이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야는 연결조차도 안 한 거고 야는 연결했는데 레코드 원본을 싹 지우는 바람에 야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 필드 데이터를. SS가 네임, 이 뭔데 이거. 레코드 원본을 없앨 경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설정하면 야 이제 데이터가 쫙 여기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디자인 보기로 가셔가지고 레코드 원본 늘려가 쉽습니다. 뭘 해야 됐어요? 직무평가 선택하면 되죠. 그럼 직무평가라는 콜인데요.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콜이 안에 레코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야 인식을 다 알겠죠. 쉽게 말해서 부모가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직무평가했다면 저장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안 나왔던 부분이 죠. 아까 연결은 돼 있었지만은 레코드 원본을 설정 안 하는 바람에 인식을 못하지 않나. 야는 이제 연결을 안 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영역이 여러분들 본문 영역이에요. 야가 폼 머리글 영역. 야가 밑에 지금 요 밑이 폼 바닥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잘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자, 그다음 1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코드 원본 설정할 때는 폼 전체 속성창에서 하면 되죠. 그럼 레코드 원본에 뭘 선택하면 요 입력하는 건 아니고 직무평가를 선택하면 되죠. 이게 1번이 끝난 것이. 그 다음에 2번 설정은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폼머리글에서 뭐 할 거냐면 폼머리글 여러분들 뭐 하는 소리냐면 제목 만들어야 되죠. 폼 제목. 머리글 영역에서. 그러면 그 사원별 평가 입력하면은 제목이 제목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 제목은 뭘로 생성했어요? 레이블로 만든 거죠. 생성. 저라면 제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에 레이블로 만드셔야 됩니다. 레이블은 가갑니다. 가가. 얘를 클릭. 적당한 위치 한번 클릭하시고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그러면 글자 치면 됩니다. 글자 치기 위해서 쓰는 컨트롤. 사원별 띄우고 평가 띄우고 입력하면 제목 치기 위해서 쓰는 컨트롤이 쉽게 말해서 레이블입니다. 글자 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설정할 게 있어요. 입력을 먼저. 뭐 설정은 뭐냐면 레이블 컨트롤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바꾸고 두께도 굵게 하라 이거죠. 글자 수도 바꾸고. 그럼 뭐 여러분 속성창 제가 다 정하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되어 있으면 야가 뭐가 있냐면 레이블로 여기 레이블로 되어 있을 거고 이름은 임시 이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야를 수정. 요 이름이 여러분들 컨트롤 이름이에요.
이 컨트리 이름은 여기도 같이 나옵니다. 야,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그 컨트리 이름을 타이틀로 해라 이거죠. 타이틀.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타이틀. 그럼 타이틀로 했더만 여러분들 이름을 이 컨트리 이름 친 거예요. 여기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자, 그럼 잘 바뀐 거고, 또 있습니다. 도덕체, 모두 탭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위에 있으면 되고. 여기 보면 글꼴 이름부터 글꼴 관련 설정 이거 다 있죠. 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글꼴 이름을 뭘로 한다? 눌림이 아니고 여러분들 도움체죠. 치면 더 빨라요. 글자로 도움체. 자, 그럼 도움체가 된 거고 크기는 24죠. 불을 24로 바꾸고 글꼴 두께는 또 밑에 있죠. 보통 돼 있잖아요. 얘를 굵게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글자가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글자가 보일 정도로 이 컨트롤 개체를 선택하면 주변에 8개의 크기 조절점이 생깁니다. 그거 갖다가 화살표 나올 거거든요. 이 크기를 조절합니다. 글자가 보일 정도로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러면 사원별 여러분들 평가, 입력하면 글자 오토는 없는 거 보시고요. 시험에서는 지금 우리 교재는 밑에 어떤 완성 그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참조로 다시 문제 안 나옵니다. 이 책 수정 안 해서 그래요.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다섯 개는 다섯 개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에 원래는 문제 밑에 5번 밑에 원래는 3번 밑이죠. 완성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책은 이 출판사에서 만들 때는 저 뒤에 넣어놨어요. 좀 번거롭게 해놨는데 뭐 출판사 마음이니까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넘기냐면 사실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 완성 그림이 지금 4번 설명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그림이 원래는 요 밑에 있어야 돼요. 문제 밑에. 근데 우리 책은 40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별 평가 입력하면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래도 옮겨 놓으시죠. 지금은 가운데 정도죠. 그죠? 이게 감점입니까? 감점시킬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설정만 보기 때문에. 감점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러나 밑에 따로 이렇게 적어놔야 돼. 감점시킬 것 같으면 이번에 당구장 표시 넣어놓고 완성된 그림과 같이 같은 위치에 만드시오. 이런 식으로 놓으면 감점이 되죠. 그런 말이 없죠. 그럼 설정만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사실 왼쪽에 넣는 데 가지고 감점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설정을 잘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완성그림 나오니까 그 위치에 적당히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야를 만약 야 조금 넓다면 뭐좀 넓게 만약에 이렇게 당겼다 이거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완성 그림 이하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이 가장 여러분들 위험한 행동인데요. 시험장 가면 나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이거죠. 야 글자가 책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여러분 서식탭에 가가지고 정렬을 가운데 정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이러면 0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가운데 정렬해란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요 개체를 땡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운데 정렬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 눌리면 있어요. 이건 설정사항이 없는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점수는 부분 점수가 없거든요. 0점. 요런 것은만 조심하시면 되죠. 개체를 옮기는 거죠. 자,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서는. 끝났고 3번을 보겠습니다. 뭐 랩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레이블 컨트롤을 사용해서, 글자 내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트롤 적속성 창에서 우리는 설정한 것이 여러분들 컨트롤 이름하고, 그 다음 글꼴 관련 여러분들 글꼴 이름 크기, 그죠? 그 다음에 두께를 설정했죠. 이거는 뭐 따로 줄 거 없으니까 3번 문항. 3번 문항은 본문 영역으로 가요. 본문 영역. 여기 본문 영역. 그게 TXT 업무, 야, TXT가 붙었잖아요. 그거는 컨트롤 이름이에요. 업무 평가는 요 위에 필드명 말고 이름표 보고 레이블 보고 요거 있죠. 이름표가 이건데 야 이거 알겠습니까? 밑에 언바운드 선택하면 속성 띄어놨잖아요. 그럼 뭐가 돼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컨트롤 이름이 맞죠? 거기에 컨트롤 원본에 결과적으로 바운드 시키시오 돼 있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목록 나오거든요. 필드 목록. 이 안에서 업무 평가 선택하면 되고 쉽습니다. 끝에 원바운드 또 있죠. 마지막 직무 등급 요거 선택하면 야 컨트롤이 요거란 소리고. 예, 텍스트 상자는 이니셜 뭘 많이 쓰냐면 txt를 많이 써요. 컨트롤을 만들 때. 텍스트 상자는. 자, 여기 가서 직무 등급을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참조로 이제 나중에 우리 코드 막자 할 때 컨트롤 원문에 있는 이 직무 등급과 이것은 틀립니다. 그냥 컨트롤 이름이고 그냥 필드 이름이에요.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VB 할 때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세요 했는데 오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컨트롤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드 명이지. 야, 컨트롤 이름이지. 차이점이 있다. 난 같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방어는 이렇게 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찍혔죠? 자, 우리 찍혔으니까 바운드를 시키는 문제였네요. 그죠? 원본 필드와 필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연결하는 작업이죠. 나는 해당 컨트롤 속성 창에서 그죠? 컨트롤 원본에서 설정한 문죠. 자, 거기서 각각 필드를 선택하면 되죠.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저장하고 잘 나오는지 볼까요? 폼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왔던 업무 평가하고 직무 등급이 잘 나오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좀 뒤쪽 넘겨볼까요? 40페이지 완성 그림을 보시면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어, 폼 전체 속성 창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출제되는 설정 부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폼 보기 상태 아닙니까?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이 화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 보기인데요. 야는 기본 보기 설정은 폼 전체 속성 전사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본문에 레코드가 연결해서 연속으로 쫙 나오잖아요. 이런 폼을 연속폼이라고. 그리고 한일 폼이 있어요. 연속폼은 레코드가 본문에 연속적으로 말 그대로 연속 여러 개 나오는 거 여러 개. 여러 개 출력되는 게 연속폼이고 단일 폼은 레코드가 한 개만 출력돼요. 레코드가 한 개만 출력되는 보는 형태가 단일 폼이거든요. 시험에서 다음 그림 완성을 보고 기본 보기 설정을 변경하시오. 기본 보기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연속 폼을 하고 한 개만 있으면 단일 폼.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한 개 적어놓으시고.
연속. 지금 그림이 뒤에 있으니까 뒤쪽 보고요. 연속폼이라는 거. 그다음 요 앞에 여러분들 책에는 여기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 화살표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레코드 선택기는 레코드 선택.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밑에 지금 책에는 없지만은 레코드 1번 슬래시 40번 돼 있죠? 여러분 참 간단하게 책 밑에 책이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잖아요. 여기 레코드 뭐 1 슬래시 40 정도 대충 그려놓고요. 요 밑에 요 단추를 우리는 탐색 단추라고. 레코드를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단추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연속폼일 때 이렇게 레코드를 구분해주는 선이 생기거든요. 이런 선을 그 책에는 없죠, 지금. 그림 여기 캡처까지 캡처하는 바람에 선을 좀 대충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줄 거놓고 이렇게 이 선을 뭐라 하냐면요. 우리 구분선이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설정 유무가 시험 나와요. 설정을 표시하라. 표시하지 마라. 표시하라. 이것은 다 어디서 한다? 이상.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설정 표시를 하지 말았는데 뭐가 없어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해놓고. 야가 없어지고.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마시면 야가 없어질 거고. 구분선을 표시하지 마시면 야가 없어질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보기. 홈 전체 속성 창을 띄우고요. 이거 한번 클릭하면 되죠? 모드 보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선택기 예로 돼 있죠? 아니요.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탐색 단추 아니요. 구분선 밑에 있습니다. 아니요. 다 아니로 바꿔볼까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탐색 단추 아니요. 구분선 아니요. 자, 그림 봐야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없습니다. 없고 선 없죠. 밑에 여러분들 탐색 단추 레코드 이동하는 단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필기도 물론 나오지만은 여러분 해놓고 이하를 몰라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 그림 다시 다 보이게끔 할까요? 디자인 보기 바꿔서 다시 여러분 아까 원래대로 레코스 데키 예 탐색 단추 예 부분선 예로 바꿔놓습니다. 아까 다 예로 돼 있었죠? 기본으로 원래대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레코스 데키 예 탐색 단추 예 부분선 예 저장하고요. 본보기 하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쉬었다 해야 돼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 폼 바닥을 가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폼 바닥글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앞에 총 인원은 레이블입니다. 이름표. 야는 태그 상자입니다. 그러면 언바운드를 잘 봐야 돼요. 선택을 하면 속성 창을 띄우면 여러분 떼어져 있죠. 항상 뭐부터 확인하냐면 야 컨트롤 이름. 엉뚱한 데가 사실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문제 보면 홈 바닥글의 TXT 총 인원은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평균 이름표 옆에 언바운드가 두 개 있습니다. 각각 한번 눌러볼까요? 요것은 TXT 업무 평가 평균 컨트롤 이름이고요. 야는 눌려봤더만은 TXT 행동 평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그 컨트롤에 각각 여러분들 업무 평가와 행동 평가의 평균 값을 구하라 돼 있죠. 우리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카운트와 AVG를 쓰라.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착각을 하시는데, 뭐,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4번은 직계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직계함수에서 이 문제에서 제시 직계함수는 두 가지죠. 두 가지지만은 직계함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번 개수를 구하는 레코드 개수를 말하는 그때는 런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것은 직계함수는 다 어디서 작업하냐면 해당 컨트롤 원본에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본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보면, 레코드 개수를 구할 때는 레코드 원본에 가셔서 런이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카운트를 쓰면 되거든요. 카운트는 따로 뭐, 안에 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별표만 넣으시면 돼요. 모든 레코드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 개수고요. 합계는 썸이죠. 엑셀은 똑같아요. 합계는 썸인데 SUM 요 안에는 필드명을 넣어줘야 돼요. 대괄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액세스는 필드명은 대괄호. 그다음 세 번째는 평균은 에버리지가 아니고요. XSS는 AVC입니다. 필드명을 들어갑니다.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값을 구하는 최대는요. 뭐 기초함수죠, 다들 그죠? 맥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필드명이 들어가요. 카운트 빼고는 다 필드명이 들어가거든요. 필드명인 거. 그 다음에 최대 말고 최소는 민입니다. 그래서 최소를 구하는 직계함수는 민. 총 다섯 가지인데, 1번, 2번, 3번이 주로 나오죠. 그러면 직계함수 구할 건데, 이제 밑에 가서 한번 보여보면, 일단은 TLT 총 인원, 요 총 인원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원본에 가서 런을 넣고, 카운트 쓰면 되죠.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별표. 두 번째는 TLT 업무 평가 평균이죠. TLT 업무 평가 평균은 TLT 업무 평가 평균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C를 써야 되고요. AVC. 관란에는 필드명은 업무 평가에 대한 업무 평가라고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행동 평가는 평가 평균은요. 이 컨트롤에는 복사해서 행동으로 바꾼다거든요. 이렇게만 넣어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만 가셔가지고 각각 요 세 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원본에 가서 치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원본 선택하고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A, V, C 넣으니 꼭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대괄호 안 넣어도 대괄호 들어갑니다. 필드명에 공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 평가에 제가 대괄호를 안 쳤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대괄호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필드명에 공백이 없다면 필드명만 쳐도 됩니다. 대괄호 안 써도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럼 각각 카운트는 업무 평가형 행동 평가죠.
자, 3번은 녹화가 아까 안 됐네요. 합계는 쓰면 되고요. 곱하기 3을 되고, 4번은 연결시킨 작업, 5번은 탭 순서 바꾸는 거랬죠. 그래서 해당 자동 순서 버튼 눌려서 문제 시한 순서 같으면 확인하면 되고요. 직접 이동할 때는 해당 폰트를 맨 앞에 회색 네모 앞에 한번 클릭하고요. 블럭이 잡히면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걸어놓기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스를 열었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엑셀하고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개념은 다 아실 것 같고. 자, 조건부 서식은 이제 우리가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 유형이. 뭐, 시험에 늘 나오는 유형인데요. 본문 영역, 저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 본문 영역에 있는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이게 주로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그럴 때는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을 선택 후 조건부 서식으로 서식 기능 즉 메뉴를 클릭해 되죠. 그다음 유형 2가 있는데요. 유형 2는 본문의 모든 컨트롤 아니고 특정 컨트롤인데 특정 컨트롤만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특정 컨트롤만 선택 후 조건부 서식을. 그 다음에 유형 3.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아니고, 2번 특정 컨트롤이 뭐냐면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인 경우. 유형 3은 특정 컨트롤 한 개에 대해서, 한 개죠. 한 개에 대해서만, 한 개 안에 있는 데이터에만 선택해서 서식 넣는 경우,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특정 컨트롤만 선택 한 개만 선택 후 하면 됩니다. 선택 후 조건부 서식을 하면 됩니다. 이 끝이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유형일은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 넣을 때는 나중에 조금씩 서식 들어가서 이게 필드 값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시기로 주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컨트롤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개 말고, 그럴 때는 야도 시기, 주식 작성이 되고요. 한 개인 경우는 필드 가비로 요걸로 선택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개 빼고는 다 두 개 이상이나 다인 경우 다 시기로, 수식으로 작성한다는 소리죠. 저 그럴 때 공통상 여러분들 공통. 1, 2번, 유형 1, 2가 공통 부분이 식을 사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조건식을 넣는 방법. 엑셀은 셀 주시면 엑셀은 여러분들 넌이 안 들어갑니다. 필드명이 들어가고요. 대괄호 안에 비교인산자 여러분들 비교값 이건 엑셀 똑같아요. 숫자는 그대로 문자는 쌍따옴. 엑셀에서는 조건식 할 때 주식은 넌이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양 필드명, 넌이 안 들어간 필드명하고 입력된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동시만족이냐, 뭐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 주식 넣을 때.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야 동시만족이냐, 엔드냐, 오할이냐, 이게 달라요. 그럼 뭐 엔드 관계인 경우, 동시만족 관계인 경우는요, 동시만족은
엑셀은 앞에 and now를 쓰지 않습니까? 함수. 동시에 만족을 어디 쓰느냐면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조건 1을 넣고 사이에 and가 들어가는 조건 이렇게 딱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and 넣고 조건 2를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만족할 때는 OR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만 만족한다. OR 관계면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는 요거 OR 뭐 연산자가 두 개, 요 안에 들어가지. 이런 취약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야지. 그죠? 안 냅니다. 낼 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 보면 이제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한번 열어보고 디자인 보기로.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그리고 본문 컨트롤, 모든 컨트롤이죠. 그럼 본문에 이 다 선택해야 돼요. 좀 빨리 선택한 방법은 요 앞에 눈금자가 있습니다. 요 앞에 같은 화살표 나오죠? 클릭하면 다 선택됩니다. 그리고 메뉴는 서식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여러분들 창이 뜨죠? 우리는 새 규칙 클릭, 엑셀은 똑같죠. 그냥 규칙 유형은 현재 레코드 값 또는 식을 사용해서 넣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필드 값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식으로 바꾸고 여기 식을 넣으라 이거죠. 조건식을. 그 조건식이 뭐냐면 직무 등급이 A 다음에 이건 아닙니까? 그 문제로 이제 가보면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되죠. 직무 등급은 필드 이름이거든요. 직무 등급이 A 이거나 아니까 O 한 게 아닙니까? 그럼 A 이거나 A 이거나니까 OR에 들어가죠. A거나 F에 대해서 F. 글꼴은 굵게 글자씩 빨강이죠. 그러면 시기로 바꿨다면 시기로 변경하고 그다음 식은 대괄호 놓고 직무 등급 대괄호 닫고 여러분들 이꼴 A와 같은 이거죠. A 이렇게 하면 되죠. A OR 이거 나니까 OR이 들어가죠. 뒤에는 여러분들 F 아닙니까? 그러면 띄우고 복사 써도 되고요. 요거 F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조건 한 개만 만족하더라도 다 들어가죠. 요것을 이제 어디에 입력한다? 여기 옆에 조건 식장 요 칸에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A 또는 F 그리고 글 밑에 서식 버튼에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야 굵게고 야가 기울임 야가 밑줄이거든요. 야는 배경색 야는 글자색. 지금 우리는 굵게는 처음에 가짜가 굵게입니다. 글꼴 색깔은 마지막 이거 빨강 대시도 안돼 있다 친다면 눌리면 여기 빨강이죠. 두 번째 거 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제가 방금 틀린 거 F 직무 등급 시기 또는 맞아 대괄호를 합니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들어간 건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저장하고 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나 혹은 F인 경우에 레코드는 다 들어갔죠. 이러면 잘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얻는 방법이 순서로 가는 거죠, 지금. 자, 여기 이제 우리 책의 첫 번째 문제고, 시험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기출에서는. 그래서 그저 주는 점수입니다. 근데 간혹 꼬아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보고.
자, 넘기 시간이네. 두 번째 47페이지. 완전 정복 공일 문제를 볼 건데요. 야는 닫고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 완전 정복 공일을 여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도서 코드가 9791은 뭐 숫자거든요. 쌍따옴표 치면 안 돼요. 주문 수량도 숫자죠. 이상 넣어놓고 50. 거기 이면서니까 엔드. 그러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저희는 본문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본문 전체 구역인지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본문 전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 코드와 주문 수량에 대해서 본문 모든 코드를 없지 않습니까? 도서 코드하고 주문 수량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여러 개 선택할 때는 Shift나 컨트롤 키 누르면 되는데 제가 컨트롤 키를 잘 안 누린 이유는 약간만 당겨보면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써보는 게 없지만 Shift 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했다면 야는 두 개만 선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똑같습니다. 세기치 필드 값을 식으로 바꾸고 자 똑같은 식 넣어볼까요? 대괄호 넣고 여러분들 할 건데 결과적으로 완전 정복 완전 정복 01 문제는요 조건부 서식인데 야는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만 야는 여러 개죠.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 해당 컨트롤만 선택해서 여러 개인 경우죠. 이건 여러 개. 그리고 야는 당연히 시기로 변경의 시기로 변경 후 수식을 해야 되죠. 조건식을 작성해야 되죠. 조건식. 그 조건식이 이제 한번 해보면 대괄호 넣고 도서 코드 필드명 넣어주면 되죠. 대괄호 닫고 이꼴 9791 같은 9791이냐 띄우고 엔드. 그다음 두 번째는 주문 수량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싸고요. 네, 닫고 그다음에 이상경우 넣고 50. 이게 조건이 조건이죠. 뭐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필드명만 대괄호 넣는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뭐 별로 뭐 똑같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시계로 바꿔야 돼, 시계로. 그 다음에 뭐 넣을 거냐면 배경색 노란 거를 했죠? 그럼 여기 보면 페인트톤 같은 거, 이게 배경 색깔이거든요. 이거 눌려가지고 노란색 선택하면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 들어간다 좋죠. 자, 확인 눌려볼까요? 확인. 안 들어가고만요. 저장하고 홈 보기로 바꿔야 되죠. 보려면. 9791 몇 번 레코드 번호는 좀 밑에 안 나오니까 17번 명문 서점. 내일 오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연희 서점 31번. 이래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면 대비해서 서식을 실패했다. 실패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수정, 편집이죠. 저라면 액세스는 해당 서식을 지정한 컨트롤을 선택 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쓰잖아요. 가야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가 만 잘못됐다 선택돼 있죠. 그리고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눌리면 막고 창이 뜨거든요. 또 요때 규칙 편집 가면 요 X랑 똑같죠. 규칙 편집. 그리고 요게 규칙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막바로 갔더만은 얘는 떠네요.
뭐가 뜬다, 눌렸던 조건 설정이 뜨네. 넣어서 위 위에 규칙 편집. 규칙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규칙을, 규칙이 서식이죠, 그죠? 수식.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한 주식을 조정하면 뭐지? 이거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눌려가지고 했다 치고 확인 눌리면 저장하고 보면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저는요, 이 컨트롤 잘못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럼 지우고 싶어요. 아, 그럴 때는 삭제와 조건 서식 규칙을 지우고 싶어요. 넣었던 요 규칙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요것도 서식을 지정한 컨트롤 선택 후 똑같습니다. 서식 탭에 가면 여러분들 족구부 서식 가야 되겠죠. 따로 뭐 메뉴가 있는 건 아니고 족구부 서식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지워볼까요? 눌려가지고 요거 잘못했다 그죠? 위에 규칙 삭제. 제쪽 확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칙 삭제라는 걸 누리고 합니다. 규칙 삭제. 규칙 편집은 편집이고 삭제는 삭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액세스. 엮이는 거 하시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책 내용 끝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 규칙을 조금 지우고 유형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책에 내용 없지만은 일단 요 두 개를 선택했다면 그 조건부 서식 실행해서 규칙을 삭제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장하고 요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 뭐 기출 유형이라 고 얘들 한번 보셔.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 참조로 데이터를 조금 약간 어떻게 할 거냐면 도서별 판매 내역이라는 레코드 원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놔둬놓고 도서별 판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몇 가지만 좀 지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임의니까 우리 뭐 끝에 거 뭐 간단하게 요 두 개 32번 접수번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시 제가 성격을 좀 보고 갈게요. 기본키 설정된 건 없죠. 돼 있고요. 제일 밑에 여러분들 32번 접수번호 도서 코드를 잠시 지우고요. 요거는 내가 우리 제가 책 주문 수량을 지우고 주문 수량 끝에 32번을 지우고요.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인 또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 요 주문 수량 50을 지우십시오. 두 개만 지웠거든요. 연습이니까. 10번 접수번호하고 여러분들 32번 접수번호에 대한 주문 수량 데이터를 잠시 지우십시오. 그러면 주문 수량에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된 레코드가 있죠. 주문 수량 필드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할게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당 행 전체 해당 행위죠. 본문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였습니다. 조건 요거는
주문성 필드 데이터가 비어있는 게 뭐죠? 키워드가 비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이하는 어떻게 조건을 내거든? 조건 입력은 어떻게 하는 거? 자, 그럼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 도서별 판매를 닫으면 됩니다. 자동 제작되거든요.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 연결되어 있네. 판매 내역, 요것을 잠시 닫고, 도서별 판매 내역을 저장하고 닫게 합니다. 이해하시? 4번이 돼 있네. 연결돼 있네. 이게 지금 조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뭐, 조인 연결돼 있네. 그러면, 음, 우리 지금 관계를 잠시 끊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데이터는 다음에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잠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오가셔가지고 관계했던 요걸 잠시 치우겠습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면. 사용 중에 있죠. 요거 좀 닫고 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닫겠습니다. 그건. 요거 관계를 좀 끊고 나서 왜냐하면 지울 수 있거든요. 관계를 잠시 딜리트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끊고 저장하고 이 관계 창을 닫으십시오. 다시 도서별 판매 내역을 내시고 자, 10번에 있는, 지금 주문성 비어 있네요. 다 비어 있네. 관계 끊고 하니까 저장 장면 되죠. 다시 도서별 판매 내역 여기 여시가지고요. 10번 여러분들 주문서는 없는지 잠시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도 주문서는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비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해보고 계시고, 그러면 주문서량이 비어있는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비어 있는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조건에서 이것은 is null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비어 있다는 뜻이 이 명령을 써야 되거든요. null은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거와 같다. is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하셔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규칙 시기로 바꾸면 요게 여러분들 넣는 방법은 필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기로 변경 후 주문 수량 필드라는 것이 필드 이름이죠. 그리고 띄우고 인스 띄우고 넣습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식은 어떤 걸 넣을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배경색을 노란색 넣는 거 같습니다. 배경색을 노란으로 넣는 서식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명령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문 수량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주문 수량 대괄호 닫고 띄우고 이정을 주문 수량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 레코드 색깔이 들어가 있던데 노란 색깔을 넣습니다. 배경색 아이콘을 넣어가지고 그럼 과연 비어 있는 것만 찾아서 넣어주겠는 얘기죠. 확인, 확인.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시면 비어 있으니까 10번 들어가요. 내려와서 여러분들 32번도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출에 나왔는데 이 기출에서 우리가 이것만 쓰다 보면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5점, 이게 이제 여러분들 6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있다는 소리죠. 반대로 비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문 수량이 안 비어 있다라고 나온다면 주문 수량 부정 어떻게 하느냐면요. is 다음에 not이라는 부정 연산자가 들어가죠. is not null with.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반대는 not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급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충 하면 다 떨어집니다. 10수, 11수, 그렇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 적혀두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이 패턴. 레너기 씨가 좀 여러분들 49페이지 보시면 출제 유형 3인데 사실은 시험에 잘 등장하진 않지만은 책 내용을 일단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컨트롤 원본 목록 만들기인데 이게 뭐냐면 폼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폼에서 우리 특정 컨트롤이 뭐냐면 주로 콤보 상자입니다. 콤보 상자의 목록을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콤보 상자는 목록을 표시할 때 쓰는 컨트롤 박스거든요. 그러면 얘는 콤보 상자에 다른 테이블이나 코리에 있는 필드를 가져와서 필드 안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목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눌려가지고 목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닫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2장 출제형 공사 이거 닫고 출제형 공상 문제를 내십니다. 거기서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이 있죠? 얘를 디자인본.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본문에 보면 콤보 박스, 하수알표 콤보 박스입니다. 이게 콤보 박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알려줬잖아요. 아, 이게 콤보 상자구나. 내일 되면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콤보 박스. 선택해보면 몰라도 속성상품 떼어보세요. 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콤보 상자는 요 형태인데 어떨 때 쓰냐면 폼보기에서 누르면 지금은 목록이 안 나오죠. 목록을 나오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그책 보면 좀 쪼개난 그림을 해놨죠. 책에 좀 크게 해놓지 그죠? 쪼개나게 넣어놨네요. 출판하다 보면 이런 수가 있죠. 그죠? 널찍하게 해놓지 그죠? 자, 이런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책 보면요. 그 4번, CNB 4번이 콤보 약자입니다. CNB는 뭐 이런 식이냐면 항상 우리 출제하는 분들이 CNB는 여러분 그때 우리 사용자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폼 할 때 우리가 목록 표시할 때 CNB를 많이 썼잖아요. 로우 소스 할 때. 그죠? 사용자 정의 폼 설명할 때. 그 약자입니다. 콤보.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콤보 박스의 밑에 본 첫 번째 살표 사원 테이블에 열어볼게요.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여기서 갖고 와서 이 테이블에서 갖고 와서 이거 눌렸을 때 그 데이터가 보이게끔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책에 설명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잡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적을 필요 없죠. 책에 다 적혀 있는데 조심할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4번이라는 요 컨트롤을 선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그 어떻게 하냐면 속성창을 띄우세요. 그리고 모드 탭에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정도 내려가 없어요. 중간 정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 정도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중간 약간 위치적으로는 중간보다 조금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 중간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딱 네 가지가 보이는데 뭘 봐야 되냐면 행원본, 유형, 바운드, 목록값만 허용 딱 네 개. 이 네 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나머지 위에 있거든요. 행원본은 여러분들 어, 행원본은 테이블이나 콜을 갖고 오는 작업이에요. 그 유형은 뭐냐? 테이블 콜을 때리고 선택하면 됩니다. 바운드 열은 저장되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목록 값만 허용은 예로 했을 때는 목록 있는 값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따로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또 있습니다. 올라가면 위로 올리면요. 나머지는 이게 콤보 상자에 대한 인수 설정 부분이거든요. 열 개수, 열 넓이, 열 이름, 행수, 목 넓이 요총 다섯 개가 있죠. 이 다섯 개가 무조건 설정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특히 열 개수, 열 넓이, 열 이름은 주로 필드명을 표시는 하지 않으니까 아니어도 되어 있고요. 목록 넓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설정을 또 제시할 때가 많거든요. 열 개수는 제시하는 지시사항 없고 우리가 직접 여기는 숫자를 넣어줘야 돼. 그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요 세 가지. 그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초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선택했을 때 콤보 상자에서 설정하는 인수 부분. 인수.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본 행원본 있었고 행원본 유형 있었잖아요. 유형. 그 다음에 바운드열 있었어요. 바운드열.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이 아까 요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수준 중간 정도 내려갔을 때 있었죠. 그죠? 중간 정도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행원본은 여러분들 요 행원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테이블 콜입니다. 테이블이나 콜에 있는 필드를 갖고 와서 목록을 만드는 거고 또는 시험에 나오는 게 값 목록 있거든. 값. 여러분, 각 목록을 했을 때는 우리 잠시 눌려보겠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눌려볼까요? 행문본 유형 눌려보겠습니다. 각 목록 있죠?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필드 목록은 현재 요 원본에 요 테이블에 있는 목록을 어, 갖고 와서 필드 목록 표시하는 거거든요. 필기용. 필기 시험에서 행운본 유형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 필기 시험입니다. 실기를 못하면 필기도 못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필기는 잘하고 있다는데 손뻥이 엑세스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잘하고 있어요. 요거 물어보면 이 뭡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고 홍보상에 내가 살짝 물어보면 테스트 한다고 행운 유형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필기형 세 가지. 그리고 테이블 쿼리하고 실제 실기에서는 테이블 쿼리를 열어서 갖고 오는 거고요. 값 목록을 할 때는 직접 값을 치는 거예요. 근데 폼에서는 직접 값을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요겁니다. 그럼 테이블 컬했을 때 행원본의 커스도 볼까요? 그러면 끝에 점점점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요걸 쓰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죠. 각 테이블 컬했을 때 여러분들 요 끝에 오른쪽 끝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이냐면 콜이 작성기 창을 띄우는 버튼이에요. 근데 여러분 콜이 작성기 창을 왜 띄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이거 왜 띄웁니까? 같은데 당연히 처음이니까 다 궁금합니다. 이거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콜이 작성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SQL이라고 들어볼 수 있는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필기를. SQL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차적 콜이 언어거든요. 필기를 잘 해놨다면 제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이뭔 영어,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 스트럭처 콜 랭귀지인데, 절차적 콜이 언어는 여러분들 주로 우리는 DB 언어에서는 정의어가 있고요. 보호자료가 있고 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SQL 언어의 세 가지예요. 야는 테이블 관련 작업을 할 때 쓰는 명령어들이고요. 조작어는 레코드 작업을 쓰는 명령어입니다. 야는 말 그대로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설정하는 지역 또는 조작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레코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조작어 레코드에서 검색을 해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SQL로 직접 타이핑하면 괜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이걸 쓰면 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작을 써요. 그래서 검색 구문이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거 좀 지우가요. SQL이라는 절차적 콜이 언어에서 조작을 쓰는데 나중에 콜이 배울 거 아닙니까? 콜이 다 조작어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레코드 관련 작업이니까. 그것을 조작어가 여러분들 우리 검색 부분이 있고 업데이트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거 필기식 꼭 나오거든요. 부분이. 셀렉터,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 있죠. 인설트. 셀렉터,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 구문이 네 가지 구문이 또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걸 쓰는 거죠. 근데 쿼리 할 때는 이걸 다 쓰죠. 그럼 이 구문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갖고 와야 되니까 검색 구문을 생성해 주는 부분이야, 부분. 그래서 들어는 이것 때문에 SQL 구문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 작업할 때 구문을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릴리스는 안 그러면 직접 구문을 타이핑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쓸데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알아보는데 이거 한번 눌려볼까요? 뭐가 뜨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코리를 쓸 건데 점점점 눌리면 보세요. 이건 닫고 폴이 작성기 창이 뜨잖아요. 거기서 왼쪽 보면 테이블 추가라는 창이 있는데 어떤 테이블 갖고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럼 사원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갖고 올 필드는 4번하고 이름이죠. 4번 더블 클릭. 이름을 갖고 오죠. 두 번째는 이름.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서 4번하고 부속 코드를 가져오는 작업 아닙니까? 그게 표시하기 위해서. 목록에. 그럼 검색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실행을 잠시 해볼까요? 실행. 이하가 나중에 목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목록. 그것을 어떤 언어로 한번 볼까요? SQL 구문으로 한번 볼까요? 보기 하살 늘려가지고 SQL 보기. 이것을 안 쳐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 구문이 넣어주는 거야. 그럼 셀렉트 구문은 테이블 점 필드명, 테이블 점 필드명. 이 테이블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4번과 이름을 셀렉터 검색해서 어디서부터 4번 텔부터 검색해서 갖고 오겠다. 이 구문을 안 쳐도 된다. 그것이 누가 만들어준다? 폴이 작성기가 만들어주니까 편하다 이거지. 이 구문을 칠래요 하고 요걸로 이렇게만 다시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이렇게만 해도 구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닫 X 눌리면요. SQL 문을 업데이트 할 것이냐 업데이트에 들어가시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SQL 구문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안 치기 위해서 뭘 쓴다? 폴이 작성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운드열은 저장되는 열이거든요. 야는 저장되는 열.
책 보시면 우리가 필드는 목록이 눌리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동시에 저장할 수는 없어요. 한 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책 보면 목록으로는 여러 개 표시할 수 있지만 여러 필드를 저장은 한 개의 필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저장되도록 4번 아까 갖고 올 때 첫 번째 갖고 왔거든요. 그 1열이 있었죠. 그냥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러 출전한 분들이 참 어찌 보면 이름이 그렇게 문제되질 않아. 그래서 저장되는 첫 번째는 4번이죠. 목록값만 허용할 것이냐. 밑에 보니까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이러는 거죠. 얘는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우리 몇 개 했어요, 지금? 행원본 유형, 행원본을 갖고 왔죠. 요걸 해서 우리 방금 아까 했던 4원 테이블을 추가해서 거기에 있는 4번하고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행운 유형은 이거는 첫 번째 번. 그다음에 나머지가 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의사항 없구만은 뭐 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 위로 쫙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결과는 밑에 중간에서는 해야 될 것은 이해로 제가 안 해놨네. 뭐 해야 되냐면, 행운본 유형했고, 행운본 갖고 왔고요. 바운드열 1로 했고,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해놓고 네 가지를 다 했다면 위로 올라가서 열 개수가 나왔어요. 열 개수는 뭐냐? 열 개수는 여러분들 목록적 콤보 상자에 표시할 필드 개수죠. 열 개수는 필드 개수죠. 필드 개수라고 합니다. 두 개 필드를 표시를 했잖아요. 4번과 이름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건 지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존 필드 개수만큼 여러분들 입력해줘야 돼요. 요것은 여러분들 시기산이 없습니다. 우리 몇 개 갖고 왔어요? 두 개 갖고 왔잖아요. 이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 두 개가 나옵니다. 일하면 4번 필드만 목록에 나올 거예요. 한 개만 나옵니다. 두 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열넓이는 말이 없기 때문에 놔두면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열넓이는 말 그대로 각 열의 너비를 말하죠. 처음부터는 1열, 세미콜론, 두 번째는 2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3열. 그래서 콤마 찍으면 세미콜론을 바꾸거든요. 세미콜론은 우리가 구역 구분 기호로 늘 쓰는 기호입니다. 엑셀에서도 사용자 지원 형식할 때 양수, 엄수, 영, 문자를 할 때는 세미콜론 들어갔잖아요. 이 부호는 부분 기호로 쓰입니다. 거의 세미콜론은. 쉼표 찍으면 세미콜론 바뀌거든요. 예, 요거 넣었을 때는 무조건 1열 인식하고 숫자를 두 번째는 2열, 3열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말이 없으면 생략 기본값 그대로 뭐 좀 설정할 건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 이름은 아니오 돼 있지 않습니까? 열 이름은 뭐냐? 열 이름은 아까 갖고 왔던 필드명을 표시하고 싶으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얘로 하면 돼요. 열 이름, 필드명 표시하는 거예요. 4번, 이름 필드명이 나옵니다. 아니면 필드명을 표시를 안 하고 싶다. 표시를 하려면, 아니오가 기본값은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아니오. 그 시험에서는 필드명을 표시하지 않는 문제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나오는 문제도 나옵니다. 기출에. 이런 것을 의미를 알고 예를 할지 아니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다 알고 가야 돼요. 시험 치러갈 때는. 그래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명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해만 하면 되죠. 그리고 행수는 뭐냐? 행수는 기본 행수는 16이거든요. 그 기본값.
우리가 목록에 표시되는 행의 개수입니다. 밑으로. 이 16개가 기본인데 16개가 안 되는 행은 그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4개밖에 또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6개 넘으면 16개만 먼저 표시하고 스크롤바로 내려오면 밑에 것도 또 나오는 거죠. 우선 16개만 표시한다. 그 말이지.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되죠. 목록에 표시된 행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 밑에 목록 넓이가 있잖아요. 목록 넓이는 말 그대로 전체 목록의 넓이죠. 그죠? 목록 넓이는 콤보 상자를 눌렸을 때 콤보 상자에 대한 전체 열의 너비입니다. 열의 너비. 열 넓이는 각 열의 넓이지만은 목록 넓이는 전체 요 눌렸을 때 콤보 화살표를 딱 눌리면 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전체 너비. 이게 목록 넓이죠. 자, 그래서 기본은 뭐 자동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말이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만 하면 돼요. 열 개수는 1.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 개수를 2로 바꿔야 돼요. 열 개수는 지 이상이 없다는 소리. 가져온 필드의 개수만큼 바꿔준다는 거.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홈보기로 바꾸면요. 늘려볼까요? 나옵니까? 요것은 어디 있는 거다? 사원 테이블에 있는 4번하고 이름을 표시한 것이. 이게 원래는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우리 그때 문제 1번에 이거는 문제 1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뭐가 나온데 있어요? 필드 목록 표시하는 게 나온 데 있죠. 요것은 테이블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요 작업하고 지금 폼엔 작업과 똑같아요. 요것이 이 작업과 똑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테이블에서도 직접 타이핑 안 하고 필드 콤보 상자를 바꿔서 목록을 표시해서 선택해서 입력한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과 이 작업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테이블에서는 콤보 상자로 안 바뀌어 있고 바꾸고 작업하는. 자,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다. 요 작업하고 동일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거든요. 그거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한 개 요 닫고. 요번에는 완전 정복 공일을 냅니다. 완전 정복 공일.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복습이죠. 디자인부. 자, 요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도서 코드라 돼 있죠. 콤보로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야가 요거 정택 상자로 돼 있습니다. 콤보 상자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시험 문제인데 이건 좀 바뀌어, 우리는 소스 바뀌어 있죠. 참조로 폼에서 이 태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필드 요 컨트롤에서 우클릭하면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몽 콤보 상자로 바꿔서 작업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 책은 변경돼 있잖아요.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야를 이걸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디서 한다? 변경에 가면 다른 컨트롤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바뀌어져 있겠지 아니고 안 바뀌어져 있어요. 콤보 상자로 바꾸고 작업하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바꿨다고 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성. 그럼 책 보면 도서 코드 탭을 쓰는 거죠. 그 모드 탭에서 중간 정도 내려오면 여러분들 행원본, 행원본 유형, 바운드열, 목록감 허용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부터 설정가 올라가요. 행원본 유형은 탭을 쓰는 거 아닙니까? 도서 코드 탭을 쓰랬습니다. 그럼 다시 또 행원본 가서 이제 갖고 와야 되죠. 필드를. 그럼 점점점 이제 활용하는 거죠. 콜이 작성기를 호출하는 거죠. 내 SQL 직접 타이핑 하시는 거죠. 그죠? 이거 쓰는 거죠. 이거. 자, 그럼 야가 만들어주면 닫게 하고 테이블은 뭘 추가할 거냐면 도서 코드. 갖고 올 필드는 도서 코드하고 여러분들 도서명을 갖고 오면 되겠죠. 두 개는. 그리고 이제 갖고 왔으니까 야야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야도 우리가 명령을 내리죠. 야, 네 SQL로 만들어도 그러면
그럼 닫으면 만들어줄게. 그 말이죠. 업데이트 이해로 해라 이거죠. 액세스로. 이해로 하면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자, 속성 떼어볼까요? 진짜 만들어놔. 그리고 바운드로 1이냐. 우리 첫 번째 도서 코드 갖고 왔잖아요. 그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1 맞죠? 목록값만 허용하시오 라는 말이 그 끝에 보니까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얘로 해야 돼. 이 거의 90%가 얘입니다. 아니오가 거의 많이 없어요. 예, 목록값만 허용 얘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열개수도 여러분 참조로 1로 돼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우리 교재는 2로 바꿔놨어요. 미리. 원래 1로 돼 있는 것을 2로 바꿨다고 치고, 왜 2냐? 두 개 갖고 왔으니까. 이건 지상 없습니다.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3개면 3, 1개인 경우 거의 없죠. 열 넓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이름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수, 목록 넓이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우리 할 거 없네. 위에 올라가도 할 게 없어요. 문제 보니까. 할 게 한 개 있다. 큰일 났고. 야, 키워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 있네. 할 게 없는 건 아니죠. 완전 정복에서 포인트가 한 개 이제 똑같은데, 동일 문제. 여기서 저 첫 줄 끝에 보면 도서 코드는 표시되지 않게. 근데 저장은 도서 코드가 돼야 돼요.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은 열렬비에 가서 1열에 갖고 왔죠. 1열 너비를 0으로 입력하면 열렬비가 안 보이는 것이 숨겨지는 거예요. 0으로 입력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작업으로 한 게 남았네. 여기 위에 보면 열렬비. 열렬비가 비어있죠. 야를 0. 왜 0이냐? 1열렬비죠. 만약 세미콜론이나 쉼표 놓고 엔터 치면 2열렬비는 두 번째 치면 됩니다. 그럼 1열렬비만 0으로 해주면 되죠. 0cm를 넣죠. 나는 숨기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0으로 했을 때 과연 이제 다 됐어요. 저장하고 보면 우리 도서 코드 눌려볼까요? 요 한 개만 보여야 돼. 근데 모르고 내가 열렬비를 잘 몰랐다 칩시다. 만약 열렬비를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센지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여러분들 폼을 입었더만 눌렸더만은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열렬비를 0으로 하면 숨겨진 역할을 하고. 왜? 열렬비 여기니까 영 안 보이는 것이. 그 대신 저장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열렬비 다시 가서 제가 0을 하는 이유는 숨기기 위한 거다. 이라면 숨기기 설정. 그러면 결과적으로 0 넣고 다시 여러분들 저장어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이죠. 자, 몇 가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또 열심히 하이폼 했다가 보고서까지 나갔다가 프린트물로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